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강의에서 했던 불균일 비틀림의 첫 번째 케이스, 내부 토크가 달라질 때의 이제 예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예제 3-4로 나와 있는 문제를 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따와 본 겁니다. 책에는 A와 E의 이제 베어링 지지라고 해서 지지가 하나가 돼 있어요. 이 봉에 비틀림 모멘트를 따로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베어링 지지가 비틀림 모멘트를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봉이 자유롭게 회전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봉이 회전을 하려 그러면은 베어링 지지가 비틀림 모멘트로 막는다는 거니까 비틀림 모멘트를 안 줘야지 자유롭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지름은 30mm래요. 이 봉의 지름이 30mm. 그리고 여기 T1, T2, T3를 제가 그려놨는데 T1은 275, T2는 450, 그리고 T3는 175예요. 길이 LBC는 뭐냐면요. 이 길이입니다. BC의 길이가 500mm, 그리고 CD도 똑같이 이 길인데 이게 400mm, 그리고 전단 탄성 계수는 80GPa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재료역학은 정지 상태에 있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정지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면은 얘가 275라 그랬죠? 단위는 떼고 적을게요. 얘는 450이라 그랬고 T3는 175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방향이 일치하는 것끼리 더해보면은 275, 175 더하면은 450이 나오죠?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450이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정지를 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틀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A, B와 그리고 D, E는 비틀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C는 이쪽으로 돌리고 D를 이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잡고 빨래를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틀려요. 이 부분이. 근데 우리가 C에 손을 갖다 대고 D에 손을 갖다 댄 다음에 빨래를 돌린다고 그 바깥에 있는 D, E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즉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빨래를 잡을 거예요. 빨래를 잡는데 빨래가 이렇게 길어요. 그냥 옷 하나를 얘가 이렇게 손으로 비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비틀려. 이 부분은 꼬아지는데 얘와 얘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즉 비틀리지가 않아요. 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빨래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축 처지죠. 비틀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구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비틀린다는 거를 알아주세요. 이 정도 이제 디테일한 것도 좀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은 꼭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문제 풀 때 꼭 이렇게 구속을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각 구간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B랑 D, E는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아요. 구속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전단 응력은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단 응력은 B, C와 이쯤에 적으면 될까요? CD입니다. BC와 CD. 전단 응력 공식이 뭐였냐면 타우 맥스는 I 로우 분의 TR이었죠.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써보면은 파이 D의 세제곱 분의 16T가 돼요. 그럼 BC에 T와 D를 넣으면 되는데 D는 여기 30mm라고 그랬죠? 그럼 D는 30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 T 값만 구해오면 됩니다. T. 자, 그럼 T 값 구할게요. BC 구간에 있는 내부 토크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를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 2차원으로 그릴게요. 그럼 A, B, 그리고 뭐 BC 사이 어딘가를 하나를 자른 겁니다. 그러면은 B 구간에 이렇게 275 뉴턴 미터의 토크가 걸렸어요. 그럼 BC 구간의 내부 토크는 뭐냐면요. 이렇게 275 뉴턴 미터가 걸리게 돼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이렇게 안쪽으로 향하는 애로 이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한 걸 또 한번 떠올려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75Nm가 됩니다. 근데 전단 응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굳이 부호를 안 붙여줘도 돼요. 왜냐면 응력은 방향보다는 크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력을 구할 때 부호를 붙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잘 안 붙여줘요. 왜냐면 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타우 맥스, BC 구간의 타우 맥스는 파이 곱하기 30의 세제곱 밀리미터가 되죠, 단위는. 그리고 16 곱하기 t는 275, 단위가 여기도 뉴턴미터. 이거를 처리하면은 뭐가 나오냐? 51.9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줍시다. 그럼 CD는 어떻게 구하냐? 똑같이 얘도 D는 30mm, 지름이 30mm예요. 그러면 얘도 여기 있는 T만 구해오면 되는데, 얘의 내부 토크는 CD 여기를 자르면 되죠. 여기를 자르면 되는데, 왼쪽 물체를 떼올지 오른쪽 물체를 떼올지는 제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 팁이 힘의 개수가 좀 적은 애를 떼오는 게 좋습니다. 그 왼쪽 자유 물체도를 떼면 힘이 두 개가 있죠. T1, T2. 오른쪽 물체를 떼면은 T3 하나만 계산식에 포함을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그려보면은, 얘도 2차원으로 그릴게요. 2차원으로 이렇게 E, D, 그리고 CD 사이에 뭐 어딘가를 뗀 거예요. 그리고 D에 이렇게 175Nm의 힘이 있습니다. 그럼 내부 토크를 구해보면은 제가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175Nm가 돼요. 얘도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얘는 지금 바깥쪽으로 향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바깥쪽으로 향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단 응력이 어떻게 되냐? 타우 맥스가 16 곱하기 175Nm를 뭘로 나누냐? 파이 지름 30이죠. 세제곱 밀리미터의 세제곱을 하면 됩니다. 얘는 답이 33메가파스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각 구간에서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한 값이 돼요. 얘가 BC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 그리고 얘는 CD에서 최대 전단 응력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최대 전단 응력 구한 거고, 또 이게 문제를 보면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다 똑같이 적어 놓은 거고, B와 D 사이 비틀린 각을 구하라고 합니다. B와 D 사이의 비틀린 각. 아까 앞에서 말한 걸 제가 떠올려 보면은 왜 B와 D 사이인지 알겠죠? 왜냐면 구간은 이제 A, B, B, C, C, D, D 4개지만 사실상 A, B와 D는 구속이 안 돼 있어서 비틀림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B와 D 사이 비틀린 각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파이는 GI 로 분의 TL이었죠. D를 넣어서 표현을 해줍시다. I 로를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니까 G 파이 D의 4제곱 분의 32 TL이라고 그냥 한번 써줄게요. 자, 그러면은 BC 거를 구할 겁니다. BC의 비틀림 각. 이 표현보다는 이렇게 씁시다. 파이 BC는 32분의 G 파이 D의 4제곱. 여기까지 쓸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만 떼온 겁니다. G 파이 D의 4제곱이랑 32 이렇게 떼와요. 여기까지 떼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떼우면은 TL만 남는데 TL만 BC와 여기와 CD 여기의 값이 달라요. TL만. 그래서 TL만 따로 표현을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내부 토크를 구하면 되죠. 내부 토크. 내부 토크는 뭐였냐면 아까 앞에서 구한 여기 있죠. 마이너스 275Nm. 그러면은 마이너스 275Nm. 길이는 뭐냐? 길이는 BC의 길이 여기 500mm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500mm가 됩니다. 이걸 숫자를 한번 다 쓸 걸 그랬네요. G랑 이런 것들을. G가 80GPa. 참고로 이제 기가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제곱밀리미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곱하기 D, 파이 곱하기 D의 4제곱은 30의 4제곱이라고 쓰고,
여기에 32 곱하기 이제 비틀린 각이니까 부호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275 뉴턴 미터 곱하기 500mm 라고 이제 써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산식을 제대로 적은 게 맞다면 얘가 마이너스 0.0216 라디안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럼 파이 BC를 구했어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 AB까지는 자, 여기 기준선 파란색이 그냥 파란색으로 한번 그릴게요. 일단 파란색이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기준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대충 이제 그냥 그릴게요. 그러면은 AB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비틀린 각이. 근데 BC는 꺾여요. 그러니까 그림을 원래 위쪽으로 꺾인 아래쪽으로 그릴게요. 한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기준선이 가다가 이쪽 위로 꺾일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꺾였는데 그 각도가 여기 마이너스 0.016 라디안일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파이 뭘 구하냐? CD를 구하면은 얘도 G 파이 D의 4제곱분의 32까지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이 따옵니다. 그 다음에 T 곱하기 L인데 얘의 내부 토크는 뭐였냐? 앞에서 얘도 구했죠?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75였습니다. 플러스 175. 그래서 플러스 175 뉴턴 미터 곱하기 길이가 몇이냐? 400이네요. 400. 그러면은 곱하기 400 밀리미터입니다. 얘도 똑같이 G 파이 D 32를 똑같이 여기에 넣어주면은 0.011 라디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호는 이제 중요하죠. 플러스예요. 비틀린 각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0.011 라디안이라는 거는 얘랑 얘가 비틀림 각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써보면 AB에서는 아무것도 안 비틀려요. 하나도 안 비틀리다가 BC에서는 마이너스 0.0216 이 값만큼 비틀립니다. 근데 CD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0.011 라디안만큼 비틀려요. 근데 D2에서는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비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와 D 사이에 비틀린 각은 몇 도냐? 그냥 더하면 됩니다. 파이는 최종적으로 파이는 마이너스 0.0216 더하기 0.011 라디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0.0106 라디안이 됩니다. 최종 답은 이게 돼요. 여기까지 3.4장 예제를 풀었는데 이제 사실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TMD와 TDD라는 게 그 재료역학 책에 나오는데 3.4장 설명해서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요. TMD는 Torsional Moment Diagram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비틀림 모멘트 선도고요. 한국말로는. TDD는 Torsional Displacement예요. 그리고 이 D는 다이어그램. Displacement가 비틀림 변위입니다. 변위. 그리고 그거의 선도를 그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림 있죠? 아까 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T1, 여기가 T2 뭐 이런 식으로 아마 T3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자는 거예요. X축에다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길이를 지정을 하고 Y축에 뭘 지정하냐? 여기 내부 토크라고 돼 있죠? 내부 토크를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가 A, B, C, D, E였던 것 같아요. 얘도 그림을 이제 좀 그려올 걸 후회가 되네요. 자,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A, B에서 내부 토크는 0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B까지 내부 토크가 0이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또 B에서 C까지 내부 토크가 몇이었냐면 B에서 C까지 내부 토크가 마이너스 275였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75 뉴턴 미터. 그리고 CD는 제 기억상 175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175를 이렇게 해주고 D는 뭐 비틀림 없었으니까 0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X축에는 길이, 그리고 Y축에는 내부 토크를 해주는 게 비틀림 모멘트 선도입니다. 그럼 TDD는 너무 대충 그리는 것 같긴 하네요. 자, X축 여기 똑같아요. 길이 방향 X축인데 여기에 비틀림 각을 주는 게 TDD입니다. 자, TMD가 지금 이거고 TDD를 지금 그릴 거예요. 그래, TMD도 얘도 이제 여기 잡게 A, B, C, D, E라고 해봅시다. A, B, C, D, E면은 TMD가 AB는 0도예요. 비틀림 모멘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0도겠죠. 그리고 BC에서 비틀림 각을 구해주는데 이때 어떻게 구하냐? 비틀림 각이 G, I, rho 분의 TL이었잖아요. 이거는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G, I, rho 분의 T, dx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식이에요. 얘랑 얘는 이제 완전히 같은 식이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그래프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뭐가 표현이 가능하냐? 이 tx 함수, 내부 토크의 그래프를 적분한 값에다가 gi rho로 나눠주면은 그게 비틀림 선도 그래프가 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a분의 1 f 프라임 x dx 인테그랄은 얘는 a분의 1 fx가 되죠. 뭐 이제 적분상수 붙이면은 플러스 c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f 프라임 x 그래프를 보고 fx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BC 구간에서 토크의 그래프가 상수죠. 이렇게 상수입니다. 그러면 적분했을 때는 1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C와 D 사이에서도 상수니까 근데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D와 E 사이에서는 다시 0. 이거고 여기 이 각도가 뭐냐면은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0.0216 라디안이 나오고 D 값은 답이었던 0.0106 라디안이 나오겠네요. 네. 이 TMD, TDD 선도를 좀 대충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예제들과 이제 다음 경우 2번이랑 경우 3번이 남았죠. 그때는 TMD, TDD를 그리는 게 중요해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느낌만 좀 잡고 가셨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제 3.4 설명하고 TMD와 TDD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경우 2번, 경우 3번을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